그래서 바로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특징은 반드시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죠. 자, 그냥 그 사업의 사업성을 근거로 자, 투자를 해주는 형태고요. 자,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것에만 그 사업의 현금 흐름에만 의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연이 돼버렸기 때문에 A라는 개발 회사가 파산한다라고 해도 이 사업은 안전해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이 K라는 개발 사업이 잘못돼 버렸다라고 해도요. 이 사업의 현금 흐름에만 의존해서 알아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A라는 개발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슨 금융이다? 비소구 금융이죠.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소구 금융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써 위험이 분산되는, 분담되는, 배분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 특히 또 개발회사 입장에서의 큰 장점이죠. 자, 절연이 돼버렸어요. 때문에 자기들의 장부상에서는 전혀 이 자금이 대출, 부채로 기록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요. 장부상에서 다 털어버리면서 실제로는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또 출제되기를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묻는데 자, 그 당시 시험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었어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 아닌 것 정답이 뭐였었냐면 자,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부의 금융을 통해서 채무 수용 능력을 그저 확보할 수 있다. 얘는 자,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 누구의 장점이라고요? 개발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또 틀리게 출제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 많은 그저 공급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 2차 대출 기간이 있죠. 저축은행들이 EPF 대출을 이제 많이 한 거죠. 높은 이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런데 PF 대출을 많이 해버린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져 버린 거죠. 시장에서 부동산이 그저 결국 팔리지 않고 미분양이 그저 속출하고 건설회사들이 개발회사들이 결국 어려워져 버리니까요. 자, 그 PF 대출을 한 그죠? 결국 자, 은행들까지 어려워져 버리는 파생적인 그런 이제 피해가 속출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지금의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써 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예측이 되었던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이 저축은행들이 한때 금리를 굉장히 고금리를 주면서 예금들을 막 모았었어요. 그렇죠. 막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8%대까지, 8% 이상까지도 이렇게 이자를 주면서 자금들을 막 이제 모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 투자론에서의 원리가 뭐예요? 내 수익이 크면 뭐도 큰 거죠. 위험이 큰 거죠. 자, 은행들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금리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지금도 그죠? 결국 저축은행들에서 많은 예금들이 인출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금리를 높여주는 이런 현상들이 자,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자, PF 대출을 많이 해버리고요. 결국은 또 파생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또 나타났냐면 자, 이 PF 대출을 하잖아요. 저축은행들이 그죠? 그러면 대출해주고 당연히 또 PF 대출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 시중에 이제 사업성이 그저 잘못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부동산에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EPF 대출 채권이 부실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문제는 자, 파생 상품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EPF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신 얘를 담보로 다시 또 뭘 발행을 해버릴 수 있냐면요. ABS를 발행을 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또 ABS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고 또 자금 조달을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 EPF 대출 채권으로 의해서 파생 상품들 이런 파생 상품들까지 계속해서 자, 부실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또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시장에 자,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 돈을 빌려주는 것이 PF인데요. 결국 사업성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은행들까지 그 위험성을 결국 안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현상들이 현재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런 573페이지의 장점들을 중심으로 자, 사업주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떤 장점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보시면 575페이지에 가시면 자, BTO나 BTL 이런 방식들도
자, 마찬가지로 뭐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파트 때 한번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되어서 저희 기본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 회사들이 같이 개입을 해서 자, 우리 SOC,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을 이제 공급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57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577페이지에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다라는 것을 보시면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얘 주의하셔야 되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는 표현만 딱 놓고는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시험에서도요. 얼마 전에 자, 다음 중 지분금융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리츠라든지 그죠? 우리 펀드라든지 이런 자, 신디케이션이라든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다 지분금융인데요. 그 오지선다 안에 PF는 없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결국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서는 자,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조인트 벤처는 그렇죠? 조인트 벤처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몇 개의 기업들이 조인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때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금융기관이 대출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있고요.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서 그 사업에 자신이 투자를 하는 형태가 있어요. 투자를 하고 결국은 그 사업의 지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지분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자, 나중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겠다? 배당을 받는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조인트 벤처 형태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조인트 벤처다 그러면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공동으로 같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형태의 PF는 자, 어디에 속한다? 지분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보통의 현실의 시장에서는 자, 뭘 해준다고요? 대출을 해줘 버리는 거죠. 자,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자로서 저당 투자자로서 이제 개입을 했는데 자, 물론 몇 개 같이 은행들이 하나의 은행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은행들이 같이 공동으로 자금을 자, 대출해 주는 경우 이것을 자, 신디케이트 론이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럼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 뭘 받겠다라는 거죠? 배당이 아니라 이자를 받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 금융의 형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또 질문하지 마세요. 자, PF는 뭐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자, 그죠? 이런 질문 자, 하시면 안 되겠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결국 대출자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냐에 따라서 지분금융일 수도 있고 부채금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PF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또 시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변형된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구조와 장단점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577페이지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간단하게 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신디케이션이다라는 뜻이요. 기업 합동 공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죠. 자, 뭐든지 같이 공동으로 하면 신디케이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공동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신디케이션 론이다, 신디케이트 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우리가 뭐 먹자골목 같은 거 있죠. 음식점들이 막 모여있는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신디케이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백화점에 가면 한 층이 다 이렇게 그죠? 푸드코트 음식 그죠? 파는 음식점들로 막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 것들도 다 신디케이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다 신디케이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디케이트로 이제 결국 여기서 부동산 학에서 개발론에서 신디케이션이다라고 하면요. 공동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신디케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자, 이 조인트 벤처도 결국은 공동 사업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디케이션이다라는 것도 그런 공동 사업이라면 자,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션의 큰 차이점이 뭐냐? 둘 다 어차피 공동 사업이라면 그죠? 자, 큰 차이점이 조인트 벤처는 자, 소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즉 개발회사 금융기관이 몇 개 법인 간에 조인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하고요. 자, 신디케이션이라는 것은요.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디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으고요. 이 투자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투입한 돈에 대해서 지분권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형태가 신디케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디케이션이라는 건 역시 그러면 배당을 받는 형태다라고 하면 지분금융이겠어요? 부채금융이겠어요? 네, 신디케이션이라는 것도 당연히 지분금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투자자들은 그 사업에 대해 지분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배당을 받는 형태가 신디케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딱 한 번 그동안 신디케이션이 출제되었었어요. 자, 이 신디케이션이라는 것은 채권형이다 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출제되었었는데요.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금융이죠. 지분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디케이션 역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요 부분에 가로 1번 해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란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때 이러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금을 모으는 주체가 있겠죠. 그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보통은 뭐 개발회사라든지 리츠회사라든지 이 주체가 있을 텐데요. 그 주체를 우리가 신디케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개발회사들이 주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요. 자기들은 별로 자금을 크게 투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 자금 별로 투입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리관리자로서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및 관리,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개발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그 가로 4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부동산 신디케이션은